자, 8시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원리 탐구반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죠? 뭐 오리엔테이션 한번 했고, 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잠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사주여행을 한번 떠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리 탐구반은 사실은 그 통변반보다 매력 있는 수업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또 과학적이에요. 통변은 그러한 것을 응용하는 거니까 과학으로 따져도 응용과학이 될 것이고, 인문학이 돼도 기술적인 게 첨가된 겁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명리 공부에 대한 원리 탐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전달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긴 글을 또는 어떤 한 각도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곡기 없이 잘 받아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 원리 탐구반. 그래서 우리도 뭔가 반을 만들어서 같이 이래 도란도란 움직이는 걸로 반을 붙여봤습니다. 자, 우리 공부들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노는 천간지지, 그러한 명리학적 도구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라만상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 변화의 원리와 관계를 천간의 10개, 지지의 12개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옛 어른들께서도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한 글자 한 글자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넣어놨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명리도 9급에서부터 9단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러한 상징성을 캐치해내는가, 이해해내는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글자들이 상징하는 것들을 대응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이제 후학들한테 남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상징하지 말고 직설적인 표현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한다면 얼마만큼의 글이 나와야 되냐면, 이 지구에 존재하는 사물, 모든 미물, 인간, 환경에 대해서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결국 공부하는 후학들은 평생 읽어도 읽지 못하고 그 공부가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와 12개라는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함축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해 나왔기 때문에 공부하는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 비유치상이다. 천간지지 글자들의 상징성의 구체적인 발현으로 본다면, 첫째로 비유치상이 많을 것이다.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되는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이라고 사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글자들이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현상을 이렇게 비유치상으로 해놓았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추리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탕으로 깔고 있는 천간지지 공부를 근간으로 하여 알지 못했거나 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미루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미루어 생각한다는 것은 그래서 명리학이 젊은 천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린 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는 출연하는데 명리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아주 그 젊은 나이에도 현학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명리의 끝판인 그러한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간이나 또는 세상사에 비추어 자기 안에서 걸러내서 표현한다는 것은 때로는 인생살이에서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런 추론을 잘할 수 있고 추리를 잘할 수 있나?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오히려 한쪽 방향으로 굳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자기의 생각이나 사고가 편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근한 예로 인문학을 공부하는 많은 또는 과학계도 마찬가지고 학자들이 35을 넘어가면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들 또 저명한 인사들이 살기 좋은 때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면면을 한번 걸러진 매체를 통해서만 봤는데 작금의 세월은 정치인들 나부랭이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사회적으로 그래도 저명 인사라는 공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35 정도가 다 그런 건 아닌데 35 정도가 넘은 사람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삶을 윤택하게 할 가능성보다는 자기가 여태까지 알아온 거로 끝까지 남은 상을 밀어붙이고 갑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천간지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두 번째로 우리가 비유치상했다면 어떠한 상황을 추리하는 이 공부를, 이 게임을 즐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리는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 판단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되었거나 오류를 가지고 있거나 왜곡되었다면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는 당연히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억지라고 합니다. 자기는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우리가 제3자가 들을 때 억지적인 추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짐작. 이 짐작이란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림잡아 헤아렸기 때문에 결론은 지으면 안 되지만 상황을 드라마 1, 2편을 못 보고 3편을 보더라도 연속 시리즈를 보더라도 3편을 본 것만 가지고 1, 2편의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강 어림잡아 헤아리는 정도로 또 받아들일 때도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글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창암이 왜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글들을 드러내서 설명을 하는가? 천간지지의 상징성을 우리가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기껏해야 한 글자당 그 글자가 상징하거나 비유하거나 은유하는 내용을 A4 용지 한 장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절로 좀 잠시 돌아가 봐야 돼요. 명리의 도구들은
특히 천간지지는 직위적인 방법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은유적인 방법으로 주기도 할 것입니다. 또 글자인 놈을 가지고 의인법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한류법도 우리 중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의인법과 한류법의 차이점. 또 풍류법. 요거 아주 중요한 건데 예전부터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경전이나 경서들은 이렇게 좀 풍류법을 많이 써요. 원 개념을, 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건데 또 여기 외에 또 대유법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하시는 책을 통해서나 뭐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글이 또는 글자가 상징하는 내포하는 상징성, 품고 있는 뜻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면 이러한 많은 상징성으로 때로는 한 가지만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다양한 생각 중에 저것만 지금 이야기할까 장함이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 글자 안에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초 시간에 갑이라는 글자를 직위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은유하자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갑이라는 글자에 의인화시키면 어떻게 될 것인지, 활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대유풍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비유치상을 하면 또 어떤 걸 가지고 갑을 상징했는지 우리가 아주 즐겁게 여행자의 입장에서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관찰하듯이 즐기셔야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와서 야 명리학이 이렇게 골치 아픈 건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여행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행하고 관광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명리라는 세상을 여행해 볼 것인가? 관광. 이게 제가 거제도 사람도 아닌데, 관광해 볼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힘들게 지나는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모여서 아주 편하게 관광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명리를 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여행이라 하는 것은 모름지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즐길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연애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연애를 본질적으로 삶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하루 좋고 하루 찢이고 볶고 하루 괴로워도 그 과정을 즐겨요. 그런데 관광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루 좋자고 3일 괴로워야 되는가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